안녕하세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자, 저는 현재 일요일 오후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주말에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계속적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이게 굉장히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섹터와 그리고 원전 그리고 시황까지 분석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제 영상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공감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장기 투자하셔야 된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 말씀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어서 3편급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은 완전히 두산의 차트를 완전히 해부를 해버리면서 그렇게 영상을 찍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산의 차트와 그리고 전체적인 섹터, 주도 섹터라고 하죠. 뭐 AI나 로봇이나 자동차나 반도체나 뭐 조선, 방산 이런 전체적인 섹터들 다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원전 섹터까지 해부를 다 해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차트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제 영상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차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뉴스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동안 두산은 계속적으로 좋은 호재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죠. 그동안 현실화됐던 뉴스는 이 체코 계약 뉴스 하나밖에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점점 이게 현실화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을 다 잊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이러한 뉴스들이 앞으로 두산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두산을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신용 문제, 주식시장에 신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9일 남아 있습니다. 이 9일 동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이게 긍정적으로 됐을 때와 부정적으로 됐을 때 이게 어떠한 주가의 지수의 흐름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 두산의 성장과 그리고 리스크에 관한 이런 내용 모조리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좋은 설명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만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서 두산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정말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서 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매도를 많이 안 하시겠죠. 그러면 세력들이 아무리 주가를 더 누르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강하다고 하면 세력은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쇼커버링이나 쇼스퀴즈를 당하기 때문에 청산이나 파산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가를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두산 절대 매도 금지라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차트를 보시면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3일선과 5일선을 타고 가다가 11선 지지 반등을 하고, 3일선 5일선을 타고 가다가 11선 지지 반등을 하고, 3일선 5일선 타고 가다가 11선 지지 반등을 하고, 3일선 5일선 타고 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11선 반등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 3일선, 5일선, 11선 패턴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종가 기준 66,300원입니다. 이 자리를 한번 차트를 좀 선을 그어 볼게요. 66,300원 차트를 그어 보면 여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에 있는 거래 터진 양봉이나 장대의 양봉이나 장대 음봉은 항상 너무나 중요한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종가가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이탈하지 않고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좋은 반등이 나와줬다는 거죠. 이 자리도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대략적으로 지금 중심값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보면 어제의 시가와 그리고 어제의 종가가 중심값 위에서만 놀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주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봉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66,300원 자리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66,300원 자리를 한번 길게 가볼게요. 자, 최고가 자리였던 시기를 확대를 좀 했습니다. 자, 146,000원까지 갔을 때 이 자리고요. 지금 최근의 모습이 지금 이 구간 박스 구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었고, 지금 여기 수평선 자리가 자, 종가 자리죠. 지금 다시 한번 보기 편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날이에요. 이날의 고가를 보면 이날의 고가가 66,250원이죠. 그리고 지금 이날 장대 양봉, 이날 주봉이기 때문에 이날 무려 상승률이 26%나 됐었고 종가로 20%나 됐던 자리예요. 이날의 중심값을 지켜주는 자리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자리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 구간, 이 자리 역시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주봉 현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엄청나게 커다란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커다란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패턴상 자, 주식은 이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양양양음, 이러한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이때 하나 둘 셋 넷 양양양양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양양양양, 그리고 이 구간은 조정이라고 나오고 양양 음양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바닥부터 보면 양양 양, 이거는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고 양양양 양, 양음 양양 양양 이런 식으로 자, 패턴도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너무나 강한 수급과 그리고 좋은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을 봐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자, 일봉을 보면 3일 동안 조정이 나오고 4일째 되는 날 금요일날 양봉이 나왔죠. 그럼 이때 프로그램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때 프로그램 한번 보면 자, 6일 전과 5일 전에 320만 주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가 때, 이때 최고가 때 기준으로 해서 이틀 동안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죠. 이때 매도 나온 게 약 43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실제로 프로그램이 매수한 것보다 110만 주 정도 매도가 오히려 더 많이 나왔죠. 그런데 자리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저가가 이날의 중심값을 지켜주고 깨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수량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목요일과 금요일날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약 90만 주 정도 추가적인 매수가 나오면서 매도했던 물량만큼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양봉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6일 동안의 매매는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저점에서 재매수를 통해서 고점 매도, 저점 재매수, 수익 실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량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점에서도 너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산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부터였어요. 이때부터 이날 저점에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떴습니다. 이때 나왔던 뉴스가 체코 계약 중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이걸 다시 다 끌어올렸어요. 이때 무려 13%나 반등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요. 근데 이때 프로그램이 390만 주 매수를 해주면서 이렇게 강한 힘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날 이후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이러한 매매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떤 매매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요만큼 팔았다가 다시 한번 이만큼 사주면서 종가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주었던 날들 있죠. 이런 날들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요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자리를 지지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던 시기에 다시 한번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6거래일 동안 이러한 모습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작용을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 투자를 한번 살펴보면 자, 3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전부 다 많은 매도를 해주었는데, 그런데 금요일날 다시 한번 자, 개인만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 금토,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내 외국인까지 모두 다 풀 매수를 해주는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 수급적인 관점 너무나 좋은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일봉, 주봉, 수급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월봉이나 그리고 다른 원전 섹터, 다른 원전 종목들, 그리고 주도 섹터라고 불리는 뭐 AI나 항공, 조선, 반도체, 로봇, 배터리,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있죠. 제가 그런 다른 종목들과도 좀 비교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섹터가 어떻게 됐을 때 원전 섹터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어제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어제 영상을 링크를 좀 걸어 놓을게요. 자, 어떠한 영상이냐면 자, 이 영상이고요. 자, 여기 자, 유튜브 하단에 보면 이렇게 설명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제가 어제 영상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럼 그 링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걸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차트적인 부분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섹터 관련된 이런 내용들 더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영상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하셨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했던 그런 내용들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댓글 매도 금지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뉴스부터 소개를 좀 드릴게요. 한층 거세진 미 요구사항 소고기 규제 완화 알래스카 LNG 참여 요구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미국은 이 천연자원 이거를 수출하는데 굉장히 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에너지 수출 1위국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알래스카 LNG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이러한 평론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일을 해주는 조선 관련 업체들한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 미국한테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 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 지금 관세 전쟁 9일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조선과 원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자, 미국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없다고 하면 요거를 사실상 하기가 힘듭니다. 이 사업은 정치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2월 달에 집권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조선과 원전이었죠. 그런데 자, 조선은 대체할 곳이 있어요. 어디가 있냐? 유럽과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대체할 곳이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 직전에 최상목 대행이 2+1 전략이라고 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러 갔었죠. 이때 협상을 하러 갔던 내용이 제가 알아본 조사에 따르면 조선과 원전을 협력을 할 테니까 우리 관세를 내려줘라고 압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럼 니들이 자, 우리가 조선과 원전을 도와줄 테니까 니들은 그럼 이 LNG 사업에 참여를 해라라고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이 LNG 사업은 많은 해외 국가들한테 미국이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거절을 당해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돈이 되지 않고 너무나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이 모든 내용을 다 갖추고 있는 한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은 지금 아직까지 수주를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지금 최근에 MRO 사업과 이 건조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간단한 MRO마저도 싱가포르한테 뺏겼다는 거죠. 그런데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오클로 많은 원전과 SMR 기업들이 있지만 얘들은 실질적으로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지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이 4세대 기술로 앞서가고는 있지만 두산은 3+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수원과 이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대학들이 SMR 기술을 한수원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조선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어떠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엄청나게 커다란 이 유럽 시장이나 아시아의 원전 시장을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하기만 한다고 하면 두산이나 한수원이 이 수주를 따낸다고 하면 무조건 웨스팅하우스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산이 여기에다 수주를 주죠. 그쵸? 그게 조 단위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굳이 이걸 마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떴습니다. 블룸버그, 지금 당장 원전을 지어야 한다면 한국을 선택하라. 기후위기 AI 전력 수요급 중 서방, 한국 기술에 대한 찾는다. 체코, 중동 수주로 경쟁력 입증. 한국 원자력 산업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원자력 생산 인프라를 갖췄으며 최근 글로벌 수요 증가 속에 수출 기회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 우리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건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프랑스는 체코 수주에서 우리나라보다 10조나 더 비싼 그런 가격을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럽의 국가는 EU라는 곳이 있습니다. EU는 미국과 함께 동반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중국과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랑스는 웨스팅하우스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원전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지가 있죠? 자, 중국과 러시아?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이거는 유럽과 프랑스가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기 혼자서 자기네들끼리 다 할 수가 있는데 뭐하러 미국한테 돈을 떼주면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한국밖에 없고 그 기준엔 두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는 그리고 한수원은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영업사원이고 얘들은 우리보다 위에 있지만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두산은 얘들보다 밑에 있는 하위지만 실질적으로 얘들이 영업을 하고 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영업을 한 거 일만 해주고 돈만 받아오고 얘들한테 수수료만 떼주면 되는 실질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관세 전쟁을 아무리 때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원전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관세 전쟁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가장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게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이런 제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차트상 보면 차트는 상당히 바닥 구간에 있어요. 충분히 매수해도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관세 때문에 굉장히 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얘들의 모습인 거고, 그래서 얘들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수급들이 다시 한번 원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럼 이 미국의 관세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자, 로봇 분야와 그리고 뭐 양자, 그리고 뭐 대북 테마주, 그리고 AI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얘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는 테마주 성향을 많이 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봇은 조정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동안 아직 많은 상승을 했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정은 많이 받긴 했지만 완전한 조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자리에 있고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주도 섹터들, 자동차나 반도체나 뭐 조선,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해서 지수가 내려앉는다고 하면, 로봇은 개별적인 어떠한 호재가 없다고 하면 지수 영향을 따라서 그냥 이유 없이 함께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모든 테마에서 전부 다 다시 한번 원전으로 모든 돈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은 원자력을 4배나 더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뜨기 전에 전 세계 원전 시장을 2000조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100기가와트를 운용하고 있는데 총 400기가와트까지 밀린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원전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체코가 요번에 2기가와트를 우리가 수주를 땄죠. 2기가와트가 26조 원이었어요. 그럼 1기가와트가 13조 원이겠죠. 그럼 100기가와트면 1300조 원입니다. 400기가와트면 5200조예요. 미국에서만 5200조가 되는데 기존에는 전 세계 시장에서 2000조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원전 시장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엄청나게 커다란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사가 5월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시장이 최소 3배 이상 커졌다는 겁니다. 유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소로 잡아도 3배고 이게 4배가 될지 5배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무조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세계은행 원자력 자금 지원 공식 재개 SMR에 집중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의 원자력 프로젝트 자금 지원 금지는 사실상 1959년 이후 지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1959년 이후에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가 언제냐? 6월 13일 날 이번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든 원전주들이 적어도 200%에서 300% 전부 다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은행, 경제와 정치적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엘리트들이 일을 하고 있는 세계은행에서 이러한 높은 자리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은행이라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죠? 은행은 자, 말이 지원이지 사실상 합법적인 사채를 하는, 돈놀이를 하는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해서 예금과 그리고 대출을 해서 이자놀이를 하는 게 바로 은행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재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은 사실상 지원이지 얘들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높은 자리에서도 얘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절대로 작은 금액이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 연금도 수조원, 수십조원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수십조에서 수백조원에 투자를 할 거라는 거예요. 얘들이 이런 걸 손실이 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 다른 거 볼 거 없이 얘들만 보고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몇백만 원부터 뭐 몇억 원, 몇십억 원까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우리가 단위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손실을 본다.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조 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고, 항상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는 돈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뭐 워렌 버핏이나 짐 로저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이런 사람들 막말로 돈을 잃었다. 그러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은 순식간에 몇 배, 몇십 배가 급등을 해요. 여러분들 다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들은 돈이 안 되면 만들 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좋은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원전 시장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 자, 두산은 원전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스터빈, 수소, 담수화, 신재생에너지 풍력, 플랜트 사업,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원전 하나만 볼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가스터빈 시장만 해도 지금 1000조원 시장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두산이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을 이제 입증받았고요. 미국 수출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 3대 강국 독일, 미국, 일본, 얘들은 수주가 넘쳐나서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들한테 지금 수주를 맡기면 물건을 7년 뒤에나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한 물건이 다 두산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러한 수주 내용까지 계속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두산은 앞으로 2년, 3년, 5년 안에 엄청나게 커다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위로 바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대외적인 악재 그리고 정치적인 악재 이러한 것들도 모조리 다 이길 수가 있고 성장까지 확실히 보장된 이런 두산을 절대로 관심 밖으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두산은 너무나 좋은 회사입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제 영상 계속 꾸준히 봐주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얻으셔서 인생 역전할 수 있고 큰 좋은 아파트 한 채, 꼬마 빌딩 한 채 이런 거 얻어가실 수 있길 바라면서 저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할 거고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